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부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경기는요, 2026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에 펼쳐지는 1.FC 하이덴하임과 1.FSB 마인츠 05의 분데스리가 34라운드 대망의 시즌 최종전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흔한 베팅 마켓의 배당 흐름 같은 건 싹 다 배제할게요. 오로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베이즈 추론 기법으로 도출된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들만 전면에 내세워서 오늘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낱낱이 해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결정적인 스포일러부터 하나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이덴하임의 2대1 승리 확률 54%입니다. 좀 놀라셨죠?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홈팀 하이덴하임이 확실히 밀리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베이즈 추론 기반 데이터는 하이덴하임의 과반 이상 승리라는 파격적인 결과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54%라는 예측값이 어떤 데이터적 근거를 거쳐서 도출된 건지 단 하나의 숫자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치웨이를 수놓을 양팀의 전술적 뼈대, 라인업 지표부터 짚어보죠. 홈팀 하이덴하임은 4-4-2 혹은 4-2-2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평점 7.10을 기록 중인 펠러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요. 수비 라인엔 마인카와 타박상 의심을 받고 있는 부쉬가 섭니다. 만약 부쉬가 못 나오면 트라오레가 우측을 채우게 되죠. 미드필드에는 쇠퍼너와 딩치, 전방에는 부투 지부지바제와 피어링거가 짝을 이뤄 출격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마인츠는 3대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옵니다. 평점 7.23의 든든한 수문장 다니엘 바치가 굴문을 지키고 300 수비엔 코아와 포시, 그리고 중원에는 나디에 마미리, 카이슈사너, 파울 네벨이 섭니다. 최전방 공격은 티치가 이끕니다. 자, 최근 5경기 동안의 노이즈를 쫙 뺀 순수 기대가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홈팀 하이덴하임은 기대 득점, 즉 XG가 8.06이었는데 여기서 무려 11골을 터뜨렸습니다. 기대 실점인 XGA는 6.04였고 실제 허용한 건 8골이었죠. 반면 원정팀 마인츠의 숫자를 보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공격 작업의 질을 보여주는 기대 득점은 9.10으로 하이덴하임보다 더 높았는데 정작 실제 득점은 7골에 불과했어요. 더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기대 실점이 단 5.8이었는데 무려 13골을 내줬어요. 이건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수치로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셈이죠.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팀의 공격 효율성 지수를 산출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하이덴하임은 기대 득점 대비 플러스 2.94라는 엄청난 초과 달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찬스가 오면 미친 집중력으로 골망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인츠는 마이너스 2.10이라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찬스 자체는 하이덴하임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이나 결정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아까운 기회들을 다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수비 효율성은 어떨까요? 하이덴하임은 마이너스 1.96을 기록했습니다. 슈팅 자체는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지만 치명적인 구역에서 내준 기회가 그대로 실점으로 직결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마인츠를 보면 이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7.18이라뇨. 기대 실점에 비해 실제 실점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했다는 뜻인데 선수 개개인의 치명적인 실수나 통제 안 되는 세트피스 잔실수들이 수비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팀 전체를 봤으니 이제 경기의 판도를 바꿀 핵심 개인 지표들을 해부해보겠습니다. 마인츠 중원의 절대적인 마법사 나디엠 아미리 선수입니다. 시즌 평점 7.56으로 팀 내 1위이자 리그 최상위 골이죠. 페널티킥 8골을 포함해서 벌써 11골을 집어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공격 창출 능력을 보면요. 기대 득점 9.07에 기대 도움 7.10, 여기에 결정적 찬스 창출만 무려 61회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81.3%에 시즌 총 터치수가 1565회라는 걸 보면 피치 위에서 이 선수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은 마인츠 중원을 미친 듯이 쓸고 다니는 엔진, 카이슈 사노 선수입니다. 무려 2879분이라는 헉소리 나는 출전 시간을 소화한 그야말로 철인이에요. 시즌 평점 7.31에 961번의 패스를 80%의 정확도로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진짜 가치는 경합 지표에서 나옵니다. 듀얼 승리 176회로 승률이 62.6%나 되고요. 볼을 뺏어오는 리커버리 196회, 수비 기업 174회, 클리어링 45회까지
마인츠의 공수 밸런스는 사실상 산호 선수의 두 발 끝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엔 마인츠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다니엘 바츠의 데이터를 보시죠. 골 방어 지표 7.00, 시즌 평점 7.23을 기록 중입니다. 총 65번의 세이브로 70.7%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유효 슈팅의 질을 나타내는 XGOT가 34.27이었는데 실제로는 27골만 허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무려 7골이나 본인의 능력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차 싶은 숫자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세트피스 약점인데요. 실점한 27골 중에 코너킥 9골, 프리킥 2골, 페널티킥 1골까지 무려 12골을 세트피스에서 헌납했어요. 이건 상대팀 입장에선 너무나도 명확한 타겟이 되는 지점이죠. 다시 홈팀 하이덴하임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팀 철학을 보여주는 지표 3개를 살펴볼게요. 평균 볼점유율 44.3%, 리그 하위권이죠. 이 팀은 공을 예쁘게 소유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배후 공간을 타격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미친 듯한 수비 지표예요. 경기당 클리어링이 32.7회, 인터셉트가 9.1회입니다. 상대를 자기 진영으로 늪처럼 쫙 끌어들인 다음에 거칠고 끈적하게 공을 끊어내는 아주 강인한 수비 강도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상성은 어떨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하이덴하임의 1대0 승리, 2024년 5월의 1대1 무승부, 그리고 9월의 2대0 승리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덴하임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이 마인츠를 상대로 아주 쏠쏠하게 먹혔습니다. 근데 변곡점이 생기죠. 우르스 피셔 감독이 마인츠에 부임하면서 300 시스템을 정착시킨 2025년부터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2025년 2월 2대0 마인츠 승리, 2026년 1월 2대1 마인츠 승리. 마인츠가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4득점 1실점으로 하이덴하임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평균적인 화력 지표를 비교해보면 양 팀의 기초 체급 차이가 꽤 납니다. 하이덴하임은 경기당 평균 득점이 0.83골인데 실점은 2.00이나 돼요. 공격은 안 풀리고 수비는 뻥뻥 뚫린다는 거죠. 반면에 마인츠는 경기당 1.30골을 넣고 1.63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나 수비 지표 모두 마인츠가 하이덴하임보다는 통계적으로 확실히 더 나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치 위에서 실제로 부딪힐 때는 이 3대2라는 전술적 수적 우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인츠가 3대5를 쓰면서 중원에 카이슈 사노, 파울 레벨, 나디엠 아미리로 이어지는 역삼각형 라인을 구축하잖아요. 이게 하이덴하임의 4-4-2 중앙 미드필더인 도르시와 쇠푸너 단 2명을 아주 강하게 조여버립니다. 3대2로 숫자가 앞서다 보니 특히 파울 레벨이 하프 스페이스 구역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하이덴하임 수비진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이덴하임이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이들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탈 취후 7초 안에 끝내는 번개 같은 속공입니다. 마인츠의 윙백인 카시와 은베네가 공격하러 높게 올라가면 그 뒤로 아주 넓은 공간이 열리거든요. 하이덴하임은 징치의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 공간을 미친 듯이 찌를 겁니다. 거기다 앞서 밧줄 골키퍼의 세트피스 약점 보셨죠? 마인츠가 세트피스로만 11골을 내줬다는 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텐데 장신인 쇠퍼너를 활용한 고공폭격이 아주 뼈아프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 팀의 명운을 가를 치명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상과 결장자 보정 개수인데요. 양 팀 모두 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하이덴하임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실러로드 콘테와 십자인대가 나간 네아트 파차라다가 빠지고 부시마저 출전이 불투명해요. 전술을 바꿀 여력이 거의 없죠. 근데 마인츠의 타격은 진짜 뼈 아픕니다. 팀 기대 득점을 혼자서 0.3이나 깎아먹는 에이스 실라스가 발목 골절로 시즌 아웃됐고요. 홀러바흐, 달, 라이치까지 줄줄이 부상입니다. 교체 카드가 없으니 후반 70분이 넘어가면 실점 확률이 수직으로 치솟게 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비대칭 보정 변수,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하이덴하임을 먼저 볼까요? 지금 승점 26점으로 강등권이 17위지만 오늘 무조건 이기면 동시간대 18위 장크트 파울리와 16위 볼프스부르크 경기 결과에 따라 16위로 치고 올라가서 승강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따낼 수 있어요. 최근 7경기 폼이 미쳤습니다. 뮌헨이랑 3대3으로 비기고 쾰른을 3대1로 잡으면서 12점이나 쓸어담았거든요.
완전 대탈출 모드예요. 이 생존 본능은 팀 기대 득점을 플러스 0.3 올려주고 활동량과 루즈볼 따내는 비율을 평소보다 무려 20%나 수직 상승시키는 아주 무서운 버프 효과로 데이터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마인츠는 어떨까요? 동기부여 지수가 완벽하게 0입니다. 승점 37점 11호, 강등 걱정은 진작에 끝났고 유럽 대항전 진출도 물 건너갔어요. 전형적인 데드러버, 즉 동기부여가 싹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러면 선수들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부상당할까봐 거친 경합 피하고 수비로 돌아뛸 때 스프린트 횟수 뚝 떨어지고요. 직전에 우니온 베를린한테 1대3으로 무기력하게 진 게 바로 이런 퍼포먼스 저하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전조증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팩트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양 팀의 객관적인 전력만을 계산한 베이스 모델의 승리 확률은요. 원정팀 마인츠가 43.8%, 홈팀 하이덴하임이 31.11%입니다. 통계적인 체급이나 화력만 놓고 보면 마인츠가 이기는 게 당연한 흐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낱낱이 파헤친 이 환경적 가중치들을 베이지 추론으로 싹 다 돌려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뒤집힙니다. 첫 화면에서 스포일러 해드렸던 바로 그 1순위 예측 하이덴하임의 2대1 승리 확률 54%가 마침내 완승되는 겁니다. 최근 5경기에서 기대 득점을 아득히 초과 달성한 11골에 미친 결정력, 에이스 실라스가 빠져버린 마인츠의 답답한 공격, 그리고 기대 실점보다 13골이나 더 먹혀버린 마인츠 수비의 구조적 붕괴까지 이 모든 상황이 강등 탈출이라는 엄청난 버프를 받은 하이덴하임의 역습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수학적 결론인 거죠. 물론 변수도 존재합니다. 다니엘 스코어로는 가장 높은 11.59%의 확률을 보인 2순위 예측, 바로 1대1 무승부인데요. 전체 확률로는 29%를 차지합니다. 산호와 아메리가 중원에서 압도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다니엘 바츠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으로 하이덴하임의 조급함을 꺾어버릴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부패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땡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